반지하 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놓고 서울시의회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에서 오수 처리 차량이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늘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합니다. 네, 서울연구원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포럼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은 대략 20만 가구. 이 가운데 한 번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2만 가구 10%에 이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상영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시간당 100mm급 이상의 이제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 해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침수 경험이 있는 지역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2회 이상 침수가 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동작구가 24.4%로 가장 많고 양천구와 관악구, 강서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0mm 강수량을 기준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관악구가 9.1%로 가장 많고 강북구와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반지하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동작구가 가장 많았으며 관악구와 강서구, 양천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침수 흔적은 낮았지만 침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는 물막이판 설치가 제안됐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은 17%, 지하 주차장은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 반대 등으로 설치율이 낮은 만큼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필요 지역을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관련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지하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 재난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막이판 설치가 또 다른 침수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수 관고 정비 등 근본적인 치수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물막이판은 일시적이고 물기를 전환시키거나 해서 그 지역의 침수 피해는 막을 수가 있는데 결국 저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도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 주변 지역의 침수를 완화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누락 없이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40cm인 물막이판 높이를 50cm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문화재단 노조가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청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양천문화재단 분회는 19일 오후 양천구청 앞에서 양천구 폭력 진압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문화재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양천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진짜 사장인 이기재 구청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며 구청장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처럼 28%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또 지난 13일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지 15분 만에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며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가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20일 오전 4시 20분쯤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서대문구 오수 처리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청소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가로수가 손상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최재란 서울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원 최재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이행을 위해서 고의로 예결위를 파행으로 지금 몰고 간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각계각층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강 그레이트라고 명명된 한강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5개 사업 약 1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오 시장 임기 중에 완공되는 거는 10% 남짓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한다면 그건 바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활동 무력화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 지원을 위한 그런 정치 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 민주당에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결위원장 미선임으로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던데요. 어떤가요? 먼저 예산 편성 시스템을 잠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는 11월 첫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준비는 실질적으로 8월에 시작이 돼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고 예산안을 조정하고 이것이 이제 8, 9, 10, 이 3달 동안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도 지난 7월 5일에 예결산위원을 미리 선임한 거죠. 예결산위원회를 선임하고 한 3달 정도 활동을 미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실국별로 이렇게 제출한 예산 편성을 단계부터 그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은 적정한지 분석하고 검증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선임이 돼야 이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과정을 봉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리다툼이다, 뭐 예결위원장 선임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의힘이 지키지 않은 약속 미이행 이걸 감추기 위한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석이 지나면 이제 곧 10월에 접어드는데요.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 당이 갈등을 봉합하고 내년 예산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를 해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면 됩니다. 예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일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당 대표단이 긴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때마다 합의를 뒤집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양당의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갑니다. 이 예결위원 선임하고 50일이 넘게 지금 공전시키고 있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이 경제 위기 앞에서 자꾸 정치 논리 앞세워서 힘겨루기 같은 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대규모 신규 사업 그리고 신통, 모아타운 내세우는 주택 정책들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는 관건입니다. 목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 선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헌혈 권장 조례안,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은평구 일대에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년간 은평구 주택을 자본 없이 갭 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23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앞서 지난 6월 임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도심을 떠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가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엄청 이래저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의 객실로 숙박뿐 아니라 주방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농가와 게스트하우스를 번갈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 복합기기와 컴퓨터 등이 있어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교육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합숙을 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들을 또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공실률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농가 체험은 물론 업무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는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됩니다. 또 학교마다 변호사를 지정하는 1학교당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학부모 민원은 24시간 민원 챗봇 서비스가 우선 처리하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지침도 마련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시를 개발하고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 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 주변 지역의 상권의 유동 인구와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22년까지 4년 동안 66개의 대형마트 주변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인근 상권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감소했습니다.